지난 6일 상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 신종 코로나19 구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6일 하버드대 존스턴 게이트 앞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둔갑시킨 마크 램지어 교수에 대한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성추문이 또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이 벌써 5번째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아이다호주에서는 어린이들까지 동원해 마스크를 거부하고 불에 태우는 집회까지 벌어졌습니다. 뉴욕시 고등학생 중 약 20%가 2주 후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4만 340명 늘어난 2,903만 3,369명, 사망자는 682명이 늘어 52만 5,619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7,658명이 늘어 169만 4,651명, 사망자는 88명이 늘어 4만 8,335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519명이 늘어나 81만 2,609명, 사망자는 17명이 늘어 2만 3,574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066명이 늘어 28만 7,396명, 사망자는 21명이 늘어 7,7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상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 신종 코로나19 구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일 하원이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인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14일까지는 서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상원은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를 통해 지난달 하원이 통과시킨 코로나19 구제 법안의 일부를 수정하고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공화당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법안은 하원으로 보내져 별도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고 하원에서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됩니다. 스탠리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상원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는 9일 하원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하원 의석 배분은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으로 민주당이 과반이라는 점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강화된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14일까지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가결 직후 백악관 연설에서 환영 의사를 밝히고 미국인에 대한 도움이 오고 있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이 가결한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급과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의 경우는 연간 8만 달러 미만 소득자와 연간 16만 달러 미만 소득 가족으로 자격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주 400달러에서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지급 기한을 기존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지난 6일 하버드대 존스턴 게이트 앞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둔갑시킨 마크 램지어 교수에 대한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램지어 교수에게 거짓 논문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하버드대 측에 램지어 교수를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매사추세츠 한인회 주최로 지난 6일 오후 하버드대 존스턴 게이트 앞에서는 램지어 논문 철회 및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매사추세츠주와 인근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주 한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고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논문 철회는 물론 대학 측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100여 명이 참가한 규탄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한인이었지만 한국계가 아닌 미국인 참가자들도 여러 명 나와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서영의 매사추세츠 한인회 회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이것은 명백히 분명한 전쟁 범죄, 성적 인신매매, 성노예, 그리고 아동학대라며 오늘 우리의 목소리가 램지어와 하버드대와 출판사 그리고 일본의 문자점을 전 세계에 알리고 왜곡된 논문을 지우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필라델피아에서는 지난달 25일 한국계 데이빗 오 시의원이 발의한 램저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처음으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역사적 합의와 일본군 성노예를 강요당한 여성 수천 명에 대한 역사적 증거와 모순되는 램저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계약을 반박한다며 극도로 부정확하고 수천 명의 피해 여성에 대한 모욕적인 이야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성추문이 또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이 벌써 5번째입니다. 잇따라 터지는 성추문에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사퇴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전 언론 참모였던 캐런 힌트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쿠오모 주지사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었던 지난 2000년 12월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힌트는 당시 42세로 쿠오모 주지사와 비슷한 나이였고 주택도시개발부의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행사가 끝난 뒤 쿠오모 주지사가 호텔방으로 불렀고 강하게 포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힌트는 호텔방으로 잠시 올라오라는 쿠오모의 전화를 받고 처음엔 업무차 부른 것으로 생각했지만 방에 도착해서 조명이 너무 어두워 순간 의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소파에 앉아 자신에게 사적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이상하다는 느낌에 가보겠다고 하자 쿠오모 주지사가 다가와 포옹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힌트는 너무 길고 강한 포옹이었다면서 쿠오모 주지사를 밀어냈지만 그가 다시 끌어당겼고 이에 또다시 뿌리치고 호텔방을 빠져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쿠오모 주지사의 성희롱 및 성학대 피해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 주장이 줄을 잇자 뉴욕주 상원은 쿠오모 주지사를 향해 물러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앤드리아 스튜어트 커즌스 뉴욕주 상원 임시의장 겸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쿠오모 주지사는 사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면서 감염자 확산이 둔화하고 있지만 방역 지침에 저항하는 움직임도 커지면서 보건당국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아이다호주에서는 어린이들까지 동원해 마스크를 거부하고 불에 태우는 집회까지 벌어졌습니다. 7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아이다호주에서는 어린이들까지 동원한 마스크 화형식이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시위대는 지난 6일 주의회 의사당 앞에 모여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겠다면서 드럼통에 불을 피우고 마스크를 태웠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부모와 어른들의 독려 속에 아이들은 마스크를 불에 집어던졌고 일부 아이들은 마스크를 없애버려라고 외쳤습니다. 아이다호주는 주 전체에 마스크 착용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집회가 열린 주도 보이시를 비롯해 12개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를 선두로 주 정부들도 방역 완화 조치를 속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미시시피주는 지난주 마스크 착용 규정을 철폐했고 웨스트버지니아, 커네티컷, 애리조나, 오하이오, 미시간, 루이지애나주도 술집과 식당, 체육관 등에 적용된 집합 제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섣부른 방역 완화 조치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신규 감염자가 하루 6만에서 7만 명 수준으로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고 정말 매우 높다면서 또 다른 급증이 발생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방역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도 현재 실제로 알려진 수치보다 더 많은 변이 감염자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미국에서는 6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례 모두 마친 사람 수가 2,9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를 넘어섰고 전체 인구의 약 9%가 접종을 마친 셈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6일 오전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접종한 사람이 2,977만 6,1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날까지 존스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인 2,893만 8,762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의 수는 인구의 17.3%인 5,735만 8,8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CDC에 따르면 이날까지 미국에서는 1억 1,635만 5천여 회분의 백신이 배포됐고 이 중 8,791만 2천여 회분이 접종됐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신규 확진자가 감소한 가운데 주정부들은 속속 방역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다음 달 1일부터 디즈니랜드 등 각종 야외 놀이공원과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장 등 각종 스포츠 경기장의 개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애리조나주도 체육관, 영화관, 워터파크 등에 적용된 규제를 풀고 학교들이 15일 이전에 대면 수업을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술집과 식당, 식료품점 등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고 모임 제한 인원을 75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고 밝혔고 커네티컷주 역시 이달 19일부터 식당 등의 수용 가능 인원을 100%까지 확대하고 추후 지침을 더 완화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뉴욕시 고등학생 중 약 20%가 2주 후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앞서 시행한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차기 교육감 내정자는 학교의 양성률이 0.57%에 불과하다며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디오 뉴욕시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뉴욕시 고등학교 대면 수업 일정을 밝혔습니다. 드블라디오 시장은 뉴욕시의 고등학교는 3월 22일 월요일 대면 수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며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메이샤 포터 뉴욕시 차기 교육감 내정자는 3월 18일부터 교사와 교직원들이 학교 건물에 들어가 수업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학교는 0.57%의 양성률로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개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뉴욕시 고등학교 중 488개 학교 5만 5천 명의 학생들이 오는 22일부터 전면 대면 학습을 실시하며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과 병행하게 됩니다. 한편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의 식당 실내 영업이 확대됩니다. 오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9일부터 현행 정원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현재와 같은 정원의 35%를 유지하게 됩니다. 1965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흑인들을 군경이 가혹하게 진압했던 피해 일요일이 어제 56주년을 맞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권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7일 바이든 대통령은 56주년 피해 일요일을 맞아 투표권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 일요일은 1965년 엘라베마주 셀마에서 참정권을 요구하며 행진하는 흑인들을 경찰이 강경 진압했던 사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사전 녹화된 연설을 통해 셀마 행진의 유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가장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으며 그것을 빼앗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권자들은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하게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2020년 대선의 역사적인 투표율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투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투표권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도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연방기관이 유권자 등록을 확대하고 유권자에게 선거정보 배포를 위한 계획을 20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며 정부의 선거 관련 홈페이지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잉 737 맥스 기종은 잇따른 추락 사고로 20개월 동안 운항이 금지됐다가 지난해 11월 다시 운항을 재개했는데요. 지난 5일 마이애미에서 뉴저지로 향하던 보잉 737 맥스 기종에서 또다시 기계적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체 전원으로 무사히 뉴욕 공항에 도착했지만 당국이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5일 마이애미에서 출발해 뉴저지로 향하던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 2555편이 엔진 하나의 작동을 중단한 채 긴급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객기의 기장은 당시 항공기에 기계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런 조처를 내렸고 자체 전원으로 목적지인 뉴저지의 뉴아크 공항에 도착한 뒤 긴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 95명과 승무원 6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사 측은 이번 문제가 엔진 유압이나 음량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과거 추락 사고와 연관 있는 자동 실속 방지 시스템 문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와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는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잇따라 추락해 346명의 인명피해를 낳았고 연방항공청은 해당 기종의 운항을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항공청은 지난해 11월 보잉 737 맥스의 운항 재개를 승인하면서 이 기종이 안전하다는 점은 확신하지만 다른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가끔 기내에서 기계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운항 허용 직후 미국에서 보잉 737 맥스의 비행을 가장 먼저 재개했었습니다. 한편 보잉사 역시 이번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항공청은 이와 관련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LA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 하락세가 2주 동안 계속되는데요. 또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며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카운티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200명대로 오르면서 최근 2주 동안 이어오던 하락세가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하락세를 유지할 경우 이르면 다음 주쯤 레드 단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조금만 방심해도 대유행이 재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성명을 내고 또 한 차례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봄 휴가 계획을 취소하고 가급적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LA 카운티에서 첫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총 27건 확인돼 일주일 사이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USC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소가 내일인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에리카 세티 LA 시장은 USC 대학교 캠퍼스에 시운영 코로나19 백신 접종소를 오픈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LA시가 운영하는 7번째 백신 접종 장소입니다. 또 백신 보급이 취약한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접종을 하는 이른바 이동식 접종 서비스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And in partnership with our city's Department of Disability, the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other trusted community groups, DHP teams are going directly to Angelenos, administering vaccinations at their homes. LA 카운티 소방국과 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이동식 백신팀은 양로병원이나 공영주택시설 등을 방문해 질병이나 장애로 외출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방침입니다. 한편 시당국은 다음 주 LA시 주민 300여 명을 목표로 이동식 백신 접종에 나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장기 표류를 면치 못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히고 합의안에는 한국 측에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제37대 뉴욕 한인회장을 뽑는 선거가 어제 마감됐습니다. 차수윤 현 회장의 연임을 묻는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난 한 달여 동안 온라인을 통해 사전 투표를 진행해왔고 어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뉴욕 한인회관에서 직접 투표를 끝으로 선거 일정을 마쳤습니다. 윤 회장은 250명 이상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연임이 확정됩니다. 선관위는 오늘 12일 한인회관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당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타운 정부의 세금 오남용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는 뉴저지주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타운 정부의 예산 오남용 사례 감사 보고서와 관련해 오늘 10일 오후 2시 펠팍 타운홀 앞에서 가두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협회는 시위와 함께 청원서 서명 운동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히고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우수한 재외동포 학생들이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을 학사 30명과 석박사 80명 등 총 1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발 대상은 외국 국적 또는 거주국에 장기 체류증을 보유한 재외동포, 입양동포 및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지원 과정 직전까지의 모든 교육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자입니다. 학사는 만 25세 미만이 신청 가능하고 석박사는 만 40세 미만이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코리안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출력해 기타 서류와 함께 뉴욕 총영사관 등 관할 공간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약간의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